안녕하세요.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학교생활의 안녕하쌤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8번 문제까지 만들어 보았었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진과 문제 9번부터 이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유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퀴즈도 진진가입니다. 네, 아이들이 진진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내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문제 복사해서 넣고요. 네,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문제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돼요. 저는 그런데 그냥 문제 복사해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문제 복사해서 넣고요. 네, 보기 첫 번째. 선생님은 스케이트보드 묘기 연습을 하다 실패해서 양 다리에 금이 간 적이 있다. 네, 사실 뼈에 금이 간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양 다리는 아니고 양팔이었고요. 네, 보기 두 번째. 비슷한 시기에 여학생 2명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와우, 네. 세 번째. 선생님도 이렇게 자신이 살찔 줄 몰랐다. 네, 요런 걸로 해서 보기를 좀 만들어 봤고요. 네,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 퀴즈는 다시 초성형으로 내겠습니다. 네, 조금 쉬운 걸로 내겠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되게 쉽게 느끼겠죠. 네, 선생님이 기르는 애완동물은, 네, 저는 거북이 키우거든요, 거북이. 거북이 키운 지 한 7년, 6년 정도 됐어요, 6년. 네, 문제는 거북이 키우기 이렇게 적고요. 정답에 거북이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11번 정도 되니까 슬슬 문제 내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네, 11번 문제는 OX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쉽게 가야죠. 네, OX. 선생님은 보통 7시에 일어난다. 네, 7시면 당연히 일어나야겠죠? 씻고 밥 먹고 출근하려면 7시에는 아마 다들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12번 퀴즈도 OX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살짝 망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죠? 네, 질문으로 선생님은 겁이 많아 번지 점프대 위까지 올라갔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네, 전 번지 점프를 아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X로 하겠습니다. 살짝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저 포기를 안 했으니까 X죠. 네, 13번 퀴즈는 단답형으로 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단답형 내는 거죠. 단답형은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그 단답형이 맞고요. 대신에 띄어쓰기라든지 철자라든지 맞춤법 이런 게 틀리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빈칸형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빈칸형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말랑카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단답형 문제를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마지막 14번 문제는 서술형으로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서술형은 어차피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의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퀴즈를 서술형으로 내고 문제 내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를 다 내신 다음에 삭제를 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문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휴지통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이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문제가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하고 난 다음 복구는 안 되니까 삭제하기 전에 신중하게 좀 누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문제 유형이
옆쪽에 보면 가운데에 이 화살표 아이콘이 보이시죠? 네, 이 화살표 아이콘을 요걸 누르신 다음에 위나 아래로 움직이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문제 순서 확인하시고 문제에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면 문제 작성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완료 버튼 눌러서 문제 완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문제를 안내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문제는 여기 보관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가 만든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생각이고요. 안내하는 방법은 밑쪽에 있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이는 와이파이 온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제일 위쪽에 접속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접속 방법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접속 현황이 보이고요. 현재는 당연히 0명이겠죠. 밑쪽에 꺽쇠를 누르시면 이렇게 숨겨진 옵션까지 해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옵션을 수정을 한 다음 접속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공유를 할 때 이렇게 거의 옵션을 다 활성화시키는 편이거든요. 각각의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원격형입니다. 원격형. 원격형은 무엇이냐? 학생들 입장에서 원격형이 켜져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보기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옵션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중간 입장 옵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게임을 하다가 끊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끊기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딴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신호가 중간에 끊겨졌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중간 입장 옵션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그 친구들은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접속이 안 됩니다. 네, 되게 심심하겠죠. 그리고 수업에서 참여 못한다는 그런 좀 마음 아픈 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간 옵션 요거 기능 꼭 켜두시고요. 그리고 보너스 점수와 경쟁형 옵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게임을 긴장감 넘치게 만들어주는 재미 요소입니다. 보너스 점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문제를 맞추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문제를 빨리 클릭해서 맞출 경우에 추가적인 점수가 주어지고요. 경쟁형은 배경음악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바뀌고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실시간 순위가 바뀌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긴장감 넘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 설정은 이렇게 하고요. 접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접속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띵커벨 위에 있는 이 주소를 URL을 복사해서 알려주는 방식이죠. 네, URL을 복사해서 띵커벨 보드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안내를 받는 친구들이 이 주소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밑쪽에 있는 이 방 번호를 입력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tkbil.kr 네, 여기로 접속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 밑쪽에 있는 방 번호를 눌러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번호는 18178죠? 자, 이렇게 학생들이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닉네임을 항상 이름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 확인을 하기 힘들어서 닉네임을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닉네임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이름표 옆쪽에 있는 X를 누르면은
이 친구를 강퇴시킬 수가 있어요. 강퇴시키고 그 친구한테 다시 접속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퇴당한 친구는 다시 이름을 바꿔서 닉네임을 바꿔서 접속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이름 옆에 보이는 이 캐릭터 모양 보이시죠? 이 캐릭터 모양이 랜덤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운 좋게 약간 남자친구한테 맞는 캐릭터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맞는 캐릭터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인데 여자 캐릭터, 여자인데 남자 캐릭터 이런 것도 조금 재미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초 카운트다운이 되고요. 요 모습 학생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민초단인가요? 저한테는 지금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지만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야 보이죠. 그런데 학생들 화면에서는 바로 이미지가 조그맣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OX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현재 2명 중에서 2명이 응답했다고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총 14번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렸네요. 둘 다. 네. 현재 1등은 강현성인데 뭐 빵 포인트죠. 네, 두 번째 문제. 네, 10초의 카운트다운이 지나고요. 네, 참여자 보기를 눌러서 정답을 누가 어떻게 입력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 10초가 기본적으로 문제 안내 시간인데 계속을 누르면 시간이 좀 줄어들고요. 네, 와이파이 온 기능 잘 보셨죠? 두 번째는 와이파이 오프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오프 기능은 학교에서 다 같이 있을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접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말 그대로 와이파이 오프니까요. 다 같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고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서 혹은 뭐 화이트보드 같은데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OX 당연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TV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과제 기능은요. 말 그대로 과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과제 종료일, 날짜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간까지 설정을 한 다음 플레이 옵션에서 적당하게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주시면 됩니다. 플래시카드는 쓰지 마세요. 플래시카드는 옆쪽에 따로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안내 문구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과제를 생성 누르시고요. 생성된 URL을 복사하거나 방 번호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뭐 학교가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제한된 시간까지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에 도전과 플래시카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도전과 플래시카드는 지금 제가 만든 문제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플래시카드는요. 영단어나 뭐 한자 수거나 이렇게 조금 반복되는 걸 외울 때 되게 좀 유용한 방법이고요. 먼저 플래시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플래시카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조그만 게 나오고요. 시작하기를 눌러서 한번 미리 좀 보겠습니다. 네, 온 문제가 나오죠? 뒤집기를 누르면은 옷의 뜻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 넌 알아요 라고 누르게 되면은 이 문제는 그 다음 다음번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칩, 뜻 뒤집기, 싼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마이트
모르겠어요. 그럼 뜻을 봐야 되겠죠? 뜻 보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 네, 몰라요. 이렇게 한 번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몰라요, 즉 내가 몰라요만 선택한 걸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몰라요 남은 것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공유하는 방법은 공유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URL 주소가 뜹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밴드라든지 띵커벨 보드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넣어주시면은 학생들이 와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은 방법이죠? 네, 이게 바로 플래시카드였고요. 옆에 있는 그러면 도전은 뭐냐? 도전은 플래시카드의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 기간은 한 달 동안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도전하기를 누르면 연습용이라고 해서 도전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자기 점수와 등수가 뜨거든요. 그러면 반 친구들은 여기 들어와서 문제를 풀면은 우리 반 친구들의 그 등수가 쭉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경쟁을 시키면서 조금 영어 단어나 다른 단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드랑 퀴즈는 봤는데 아직 워크시트는 안 다뤄봤거든요. 워크시트도 되게 요즘 핫한 기능인데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